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신 글은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입니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6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의견이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이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방문 접종에 앞서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의 1일 확진자가 2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영도구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노사와 시민단체는 6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시정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900년대 국민음식인 명란의 최대 생산지였던 동구에 다양한 명란 음식을 맛보고 지역의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조성됐습니다. 명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2박 5일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에 교통카드 이용과 무인 편의점 출입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네, 부산의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2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구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특별 방역 대책도 6일부터 시작됐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영도구 보건소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100m 이상 길게 늘어섰습니다. 6일 0시 기준 영도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31명.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데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욕장과 어린이집에 이어 5일에는 영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4일 이 학교에서 학생 1명이 확진됐는데 이후 조사에서 학교와 학원 접촉자 1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한 이후 가장 심각한 확산세를 맞닥뜨린 상황에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린이집 또 특히 목욕탕 등에서 최근 많이 발생하였는데 집중적으로 점검, 지도 감독하고 일부 어린이집과 목욕탕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금정구 초등학교, 사구 중학교, 사상구 유흥업소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해운대구 시장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와 5일 하루 부산 전역에서 193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상 수급도 비상입니다. 부산시가 최근 병상 199개를 추가했지만 일반 병상은 64%,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 6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비수도권인 부산의 경우 사적 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고 특히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등 각종 실내 다중이용 시설까지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됩니다. 최근 유입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여전히 델타 변이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급적 만남을 줄여주시고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또 감염 확산을 막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의 코로나 백신 3차 접종과 아동 청소년층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축제 중 하나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했습니다. 올해 13회를 맞은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빛나라 부산을 주제로 다양한 빛 조형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기존 행사장인 광복루에서 용두산 공원으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용두산 공원 내 메인 행사장에는 입장 시 백신 접종 확인, 안심콜 등의 절차를 거쳐 접종 완료자 등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입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행사장 내 외부에는 방역요원 30명 이상을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고 관람객이 밀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월 9일까지 37일간 진행됩니다. 키워드 뉴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상생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부적격 논란이 있었고 각 노조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상생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노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6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시정의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부산시와 노사는 이 자리에서 양 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 양 공사의 공공성 강화, 노동 존중, 청년 리더십 확립 등에 함께하고 공사의 미래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북극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최전선 북극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주관하는 2021 북극 협력 주간 행사가 6일부터 10일까지의 일정으로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북극 협력 주간 지원단도 발대했는데요. 북극 협력 주간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극 관련 정책과 산업, 과학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는 북극 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6일 백스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과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추진 등 북극 활동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담은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고지도를 주제로 특별 기획 전시를 마련했는데요. 6일 언론을 대상으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지도를 비롯해 국내 박물관 최초로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인 프라마우르의 세계 지도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6월 스페인 상원의사당 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했던 당빌의 조선 왕국도가 전시됐는데요. 이 지도는 서양 지도 중 현존하는 최초의 우리나라 전도이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된 지도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독도를 우리나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전 전시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비패스 교통카드입니다. 부산의 블록체인 통합 서비스인 비패스, 이미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부산 시민카드나 도서관 회원증 등 공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 비패스의 교통카드 이용과 무인 편의점 출입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지난 2일부터 일반구와 청소년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어르신과 다자녀 교통카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오조 아나운서는 명란 좋아하세요? 명란이요? 명란은 없어서 못 먹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짭짤하고 고소한 맛의 명란 젓갈, 일명 밥도둑이라고도 불리죠. 1900년대 국민 음식인 명란의 최대 생산지라면 바로 부산 동구가 꼽힙니다. 네, 이 명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볼거리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조성됐는데요.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갓 구운 빵에 명란 소스를 바른 뒤 햄을 넣습니다. 모양은 평범하지만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맛이 납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 명란젓을 굽습니다. 신선한 채소에 소스를 뿌린 뒤 그 위에 구운 명란을 올리면 명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주로 반찬으로 이용되던 명란이 다양한 음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상큼한 향이 났고 먹으면서 약간 치즈랑 많이 잘 어울려가지고 풍부한 맛이 난 것 같아요. 이제 바다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1900년대 전국 최대 명태 집산지였던 동구.
이 때문에 명태와 관련된 음식이 발달했는데 이 가운데 명란도 하나로 꼽힙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명란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한 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명란을 이용한 10여 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건 물론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명란 이거는 약간 간간하고 밑에 채소가 있어서 균형이 딱 맞다고 생각돼서 우리는 지금 할아버지를 보고 손님이 오시면은 여기서 이거 먹고 위에 가서 차 마시고 더 헤어지기가 서운하면은 바다 좀 먹어 놀다가. 동구청은 명란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바굿길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168 계단과 책마루 전망대, 웹툰 거리를 잇는 길입니다. 기존 이바굿길이 근현대의 치열한 역사 이야기를 담았다면 새롭게 조성된 길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현재의 삶이 스토리 형식으로 녹아 있습니다. 결국 지역 경제 재생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힘을. 동구청은 명란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명란 관광의 성지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창의 융합형 교육을 위해 부산 각 권역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5곳이 운영될 예정인데 5곳 모두 폐교를 활용해 지어지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서구 암남동 알로이시오 기지 1968. 옛 알로이시오 중고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50년 넘게 사용했던 교실과 체육관 등은 학생들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 같은 창의 융합형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부산 5개 권역에 한 곳씩을 설치하는데 서부산권에는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이 운영 중에 있고 남부산권에는 옛 연포초등학교에 IT와 문화예술을 접목해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질 남부 창의마루가 오는 15일 문을 엽니다. 또 북부권에는 옛 덕천여 중에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센터가 2023년 상반기 개관합니다. 부산 중심권에는 옛 개성중학교의 수학문화관을, 동부권에는 옛 반송중학교의 디지털 융합 메이커 교육을 위한 동부창의센터가 내년 중으로 조성됩니다.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폐교를 활용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조성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6일 부산을 찾아 청년 활력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탈부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기득권 양당은 가덕 신공항과 센텀 2지구와 같은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고 청년 활력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과 20평대 1억 건설원가 아파트 공급, 그리고 청년 월세 10만 원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건희 기증관의 후보지가 서울 송현동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문화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김민경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정책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문화시설 불균형과 문화격차에 대응해 문화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